네,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진보 압승 어중에 이남준은 보수화. 청춘에겐 정치적 코호트가 존재한다. 20대 때 경험한 사건들로 각인된 정치 성향은 쉽게 변치 않아서다. 젊은 시절 잔압화를 겪은 60대 이상이 보수당을 지지하고 학창 시절 민주화를 경험한 40에서 50대가 진보당을 많이 지지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지금의 20대는 어떤 정치적 코호트일까?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7일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성과로 20대 신보수의 등장을 꼽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 남자 20대 남성의 보수화다. 여당이 압승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선전한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유일하다. 그러나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 전체 남성 중 60대 미만에서 통합당 득표율이 제일 높은 것은 20대 41%였다. 인접한 30대 33%, 40대 27%, 50대 40%와 비교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생 서세혁 씨는 남성적 기득권을 누린 것은 아버지 세대인데 그 책임을 20대에게 묻고 있는 게 잘못이라고 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병역의 의무는 여전히 남성의 것이고 군 가산점은 폐지됐는데도 여성 할당제는 존재하는 현실이 이 남자에겐 오히려 역차별로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지지자가 많은 20대 남성과 달리 20대 여성의 득표율은 25%에 불과했다. 이들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다수표 64%를 던졌다. 같은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같은 시기 태어나 비슷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한 동질적 세대라는 코호트의 정의처럼 지금까지 동연령대의 정치 성향은 대체로 비슷했다. 또 20대 남성은 4.19 혁명과 6월 항쟁 등 역사적 분기점마다 가장 진보적인 주체였다. 이처럼 이 남자의 보수화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현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드러졌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2016에서 2020년 한국갤럽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했다. 각각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당의 정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 합의로 진보 대 보수 정당의 지지율을 구했다. 지지율 2% 미만인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은 제외했다. 2016년 3월 20대 남성의 정치 성향은 진보 30%가 보수 25%보다 우위였다.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은 53% 대 88%로 진보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1년 후인 2018년 3월에는 45%대 15%로 차이가 좁혀졌다. 1년이 지난 2019년 3월에는 29%대 31%로 역전됐고 2020년 1월은 26%대 25%로 팽팽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20대 남성의 41%가 통합당을 찍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 남자의 보수화는 2018년 급격히 진행됐고 2019년은 진보층 이탈이 공고해졌다. 이 시기에 20대 남성이 경험한 가장 큰 사회적 사건은 양성평등 이슈였다. 문화계에선 82년생 김지영이 큰 유행을 했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등이 논란이 됐다.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과 타파크로스가 2017년 7월에서 2018년 12월 빅데이터 1억 2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사회 이슈 톱10 중 6개가 젠더 이슈였다. 전체 사회 갈등 중 남녀 갈등 언급량은 2,409만 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2015년 1월에서 2016년 6월 조사 때의 6배다. 메갈리아 등 급진적 페미니즘의 약진도 이 남자의 보수화를 촉진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도 취업도 여성이 더 잘하는데 메갈리아는 20대 남성을 갖고 있지도 않은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거기에다 한남충이라 부르며 예비 성범죄자로 취급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김고은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대 남녀 갈등을 사회적 자원과 공동체 규범 사이의 괴리로 설명했다.
그는 남성은 여성 할당제, 군 복무 등 제도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바라보고 여성은 육아, 가사 등 사적 영역의 불공정함을 주목한다며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차별을 호소하는 이중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은 여전히 생계 부양자로, 여성은 양육자로 인식되는 전통적 교범이 제도와 모순된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보니 20대 남성은 가족 부양 등 책임은 여전한데 아버지 세대와 달리 취업 및 성공의 기회가 적다고 느낀다. 또 지금의 50에서 60대 남성은 사회적 진출이 적은 여성을 경쟁자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20대 남성에겐 여성이 진학과 취업 등에서 강력한 경쟁자다. 이 남자의 보수화를 촉진한 또 다른 요인은 조국 사태다. 서세혁 씨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선 온갖 편법을 썼는데 20대는 이를 가식으로 느낀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20대에게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특권은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저 반칙일 뿐이라고 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유호종의 대리게임 사실에 20대가 분개한 것도 같은 이유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주인은 우리, 독자 돌파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인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후 문 대통령이 글을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신뢰를 얘기하며 평화 경제를 이끌 상대로 김 위원장을 언급한 만큼 위중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더딘 데 대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한 건재제에 얽매이거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보조를 맞추는 선순환 구조를 의식하기보다는 남북관계에서 적극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남북 생명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와 한국전쟁 유해 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2조 8,5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진행했다. 북한이 묵묵부답인 가운데 열린 나홀로 기념식이다. 정부는 남측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측 구간의 철로 연결 사업에 먼저 나서기로 했다. 현재 강릉과 제진 간 110.9km가 철로가 없는 미연결 구간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대응에 대해선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편한 동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전문가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배석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문 대통령이 4.15 총선 압승해서 동력을 얻어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국정 방향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도 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남북 협력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만큼 남북 협력과 어떻게 조율할지가 계속되는 숙제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금은 2년 전 하룻밤의 꿈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반성과 기조 전환으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